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본격적인 뉴욕 한인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또 이와는 별도로 뉴욕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6일 FBI 조사관 2명이 뉴욕 한인회관을 찾아와 민승기 전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회계 자료 등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뉴욕 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계약에 따른 공금 유용 의혹과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된 내용까지 전방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연방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이미 고발을 접수한 뉴욕주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하루빨리 수사가 마무리돼 한인회가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내일 긴급 모임을 통해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승인한 융자금 60만 달러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 관문이 되는 뉴욕주 예비 선거일이기도 하지만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는 날입니다. 총 7명의 후보 중 주목을 끄는 한인 후보가 있어 정세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96년부터 9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2004년 시의원에 당선, 내리 4선을 하고 시의장과 부시장 등을 역임한 제이슨 킴 전 펠팍 부시장이 20년 만에 다시 교육위원에 도전합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 정치인으로 활약해오던 제이슨 킴 전 부시장은 지난해 8월 로툰도 시장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시의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오랫동안 타운을 위해 봉사해왔고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다며 타운과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다시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또 특히 한국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질을 우리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의 교육의 질을 높이자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랑은 좀 반대 경향이지만은 많은 시니어 시리즌 하신 분들이 우리가 교육세가 너무 많다, 너무 높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6학년과 5학년 언어 클래스를 신설하고 펠팍 고교내 과학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타운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타민족 후보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타운의 교육위원 선거는 500표만 얻으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며 투표 참여로 자신과 커뮤니티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9일 실시되는 펠팍 교육위원 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12일 이전에 우편 투표를 신청하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고정생 씨가 뉴저지 펠팍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이유로 뇌물을 요구했고 특정 업자를 선정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7일 연방검찰 뉴욕지검은 고정생 씨가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검찰에 자진 출두해 체포 절차를 밟은 후 보석금 없이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펠팍 브로드 애비뉴의 건물에 노래방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임차 계약을 맺은 A 씨에게 5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타운 정부 담당자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돈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는 타운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건축가와 개발업자를 고용할 것을 A 씨에게 종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기금 모금 음악회가 열립니다. 뉴욕주 16지구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를 위해 정상급 연주자들과 후원자들이 함께합니다.
내일 저녁 6시 뉴저지 버겐필드에 위치한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뉴욕주 16지구 상원 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를 후원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내일 열리는 음악회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악장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데이비 춘이 직접 연출을 맡고 메트 오페라단의 바이올리니스트 캐서린 로, 하프 연주자 마리코 안라쿠 씨와 소프라노 박혜상 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음악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음악회는 데이비드 첸, 이분이 이제 중국인이고 이분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린 주자고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클래식 연주자인데 이 데이비드 첸께서 또 저를 아주 적극 지지를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이번에는 본인이 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2번을 주최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본인 친구들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뉴욕주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는 지난 27년 동안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 등을 통해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지난 2014년 뉴욕주 상원의원에 도전했으나 선거 막바지에 상대 후보의 흑색 선전으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정승진 후보를 후원하는 음악회는 내일 저녁 6시 뉴저지 버겐필드 사랑과 진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사전 접수가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역시 신청이 폭주하면서 접수 시작 닷새 만에 조기 마감됐고 접수부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이 실시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부터 H-1B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학사형 쿼터 6만 5천 개와 석사형 쿼터 2만 개를 모두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이후 도착한 H-1B 신청서는 거부돼 모두 반송 처리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접수분이 최소 21만여 개로 약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확한 접수량을 파악하고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H-1B 신청서를 넣고 1차 추첨을 실시해 2만 개를 가린 뒤 2차 추첨에서는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켜 6,500개를 뽑게 됩니다. 6월 초까지는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이 발급되고 낙첨자들에게는 서류와 신청 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추첨 실시 후 $1,250를 지불하면 15일 이내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이민 정책의 선봉 애리조나주가 추방류의 청소년들에게 운전면허를 허락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추방류의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류의 행정명령에 따라 노동허가를 받은 추방류의 청소년들에게 애리조나주 정부가 운전면허증 취득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추방류의 청소년 측 변호인은 추방류의 청소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불허하려는 애리조나주 정부의 정책이 차별적이고 이들의 직장 근무와 통학을 심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주 정부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주 마크 브루노비치 주 검찰총장은 불법 체류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자칫 합법 신분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소법원 재판부는 애리조나주 정부가 추방류의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며 애리조나주 정부의 추방류의 청소년들에 대한 운전면허 신청 허용을 명령한 2015년 연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교사들의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다수의 현지 교사들이 인증제 필요성을 밝히면서 재단은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위해서도 교사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글학교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는 동포재단의 온라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면 동포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동포재단은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해 오는 8월까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두세 달가량 시범 적용한 뒤 올해 안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동포재단의 스터디 코리안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수업 자료, 최신 한글 교육 동향, 교수법 등으로 구성되고 2단계로 나뉠 예정입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현직 한글학교 교사 가운데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15,0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콜택시인 우버가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택시 리무진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택시의 불법 승객 픽업 행위로 티켓 총 14,000여 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버 택시에 발부된 티켓이 2,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은 JFK 공항과 맨해튼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옐로 택시나 그린 택시만 길거리와 공항에서 택시를 찾는 승객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콜택시는 사전에 예약한 승객이 요청한 장소에서만 태울 수 있는데 우버 택시는 콜택시에 해당됩니다. 또 그린 택시도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지역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 승객 픽업의 택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택시 리무진국은 현재 172명의 단속 요원 규모를 늘리고 8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또 뉴욕시경, 항만청 경찰 등과 공조해 함정 단속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7일 이와 같은 불법 택시에 대한 벌금을 500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타임스퀘어 캐릭터들과 관광객들 간의 실랑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한 시 당국이 일정 구역을 제한하면서 제한 구역 내에서의 호객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7일 뉴욕시 교통국에 타임스퀘어 시민 광장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고 일정 제한 구역에서만 호객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고 가결시켰습니다. 호객 행위 허용 구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으면 팁을 주세요라는 표지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간혹 무료인 줄 알고 사진을 찍었다가 팁을 강요하는 호객꾼들과 벌어지는 실랑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몇 년간 타임스퀘어 일대에서는 캐릭터 복장 호객꾼과 터플리스 여성들이 일대를 혼잡하게 만들고 팁을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여름부터 규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타임스퀘어 호객행위 허용 구역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조례안에 최종 서명하면 120위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 시내 시민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에 대해서 사전에 뉴욕시 교통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운타운에서 절도 사건 용의자와 경찰 간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 2명은 도주 중 타이어에 연기가 날 때까지 회전하는 등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용의자 2명이 샌 가브리엘 밸리 지역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부터 과속 질주하며 도주했으며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을 향해 달리다 헐리우드 블러버드 출구까지 1시간 30분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2명은 렌트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을 타고 헐리우드 힐스 거리에서 중앙선을 넘고 차로 도너츠 모양을 그리며 경찰을 따돌리고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51가와 센트럴 애비뉴 도로에서 멈춰섰으며 마치 경찰이 오기를 기다린 듯 반항하지 않고 체포됐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깜빡 실수로 벌어지는 엄청난 사고들이 많죠. 하지만 점점 편리하게 바뀌는 하이테크놀로지에 인간의 능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콘스탄스 씨는 얼마 전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4살 배기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퇴근 후 집 차고에 차를 주차한 뒤 깜빡하고 시동을 끄지 않은 겁니다. 그 바람에 무려 5시간 동안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차고와 연결된 집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When I opened the garage door, that's when I got hit with the wave of exhaust. To see my son in my arms pass out from the lack of oxygen. 그대로 20분만 더 있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 열쇠를 꽂을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꺼지는 차가 화근이었습니다. 편리하지만 문제는 시동을 끌 때도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 One night I was in a rush. I stepped out of the vehicle and forgot to start. I thought it was off, and the next morning when the car was still running. 얼마 전 시카고 외곽 주택에서 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의 사망 원인도 차고에서 올라온 배기가스 때문이었습니다. Not just older drivers that are making the mistakes. We're finding that younger drivers are also making those mistakes. 미국에서는 2009년 이후 버튼식 시동장치 자동차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21명이 사망했고 3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들이 10곳의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내는 등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Why not have the manufacturers fix the problem? Why can't we have auto shut-off on the engine to save your life? 시동을 안 껐을 때 알려주는 알람을 설치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엔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쌀로 만든 이유식 제품 속에 비소 잔류 허용치를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쌀 시리얼 제품 속 무기 비소 잔류 허용치는 100ppb로 설정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00ppb는 쌀 시리얼 1kg의 무기 비소 성분이 0.1mg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이후 9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새 지침을 확정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실시된 뉴욕주 표준시험에서 일부 인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주로 4학년과 6, 7, 8학년 영어 시험지 마지막 장 에세이 페이지에서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은 오전 9시쯤 각 학군장과 학교장, 시험 감독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류 사실을 알리고 누락된 페이지를 받은 학생에 한해 여분의 메모지를 배포했습니다. 교육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이로 인해 시험 성적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계좌나 크레딧 카드가 없는 납세자들이 지난 6일부터 세븐일레븐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금 납부를 위해 IRS에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들은 IRS 홈페이지에서 세금 납부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세금 납부 지침과 코드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를 인쇄해 인근 세븐일레븐을 찾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국 7천여 개에 달하는 세븐일레븐 모든 매장에서 적용됩니다. 전국이 성전환자들의 공중 화장실 선택권으로 뜨겁습니다. 뉴저지 러더포드 학군의 교육위는 지난 4일 성소수자 차별방지 정책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러더포드 학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권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도 이스트 러더포드, 칼스텟, 놀셀링턴, 마와 학군 등이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 버겐 카운티 내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흐리고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지역에 따라 흐리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포근하겠지만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화요일도 흐리고 하루 종일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